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15-1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57페이지 제15장입니다. 심리치료와 자존감 1. 낮은 자존감의 원인과 치유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자존감, 우리가 심리 질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결국 심리 질병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장은 낮은 자존감을 바꿔서 높은 자존감을 갖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심리적 문제들은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과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죠.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을 높이는 교육과 사회적 환경이 더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높이면 우리의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인간은 얼마든지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본래 인간은 존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의 자기의 참 모습만 좀 알아도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거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나라의 왕자예요. 자, 이걸 알고 나면은 자존심, 자존감, 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이게. 자부심. 또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 조상이 한 100억 대의 땅을 유산으로 남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부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의 참 모습을 모를 때는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유, 나 같은 건 뭐, 그러면서 자기의 보잘것없음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의 참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모습을 잘 알고 나면은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인간은 만물 위에 뛰어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인간이 본래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적이고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한없이 땅속에 묻혀버리고 쓸데없는 비교의식과 자존심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 바로 심리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인간은 최고의 자존감을 갖기에 충분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속하게 되면서부터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존심만 높아지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와 관계에 있어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은 뭐고 자존심은 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사전적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의 존귀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존감, 자존심. 네. 자존감, 자존심. 그러니까 결국 두 단어가 다 앞에 두 글자가 다 뭐예요? 자존. 나 자신의 존귀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귀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존귀하게 인정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자존심은 자기의 존귀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은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이 자존심을 많이 가지면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은 나를 존귀하게 인정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됐든 부모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이유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존귀함이 사랑하는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키우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자존감을 키우면 상처가 줄어들게 돼요. 남의 눈치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높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이 낮은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차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보면은 자기 신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줄 알고 리더 역할을 수행할 줄 압니다. 인정이 많고 자신감이 있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죠.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긍정적이며 담대합니다. 자신감을 갖죠.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가 있게 되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묵묵히 나아갑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유가 있고 항상 긍정적이죠. 실패하는 것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자기 외모의 열등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감성 능력이 낮아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 쓰느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여유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많고 자신에 대한 학대를 많이 하고 대인기피증 쉽게 나타내거나 화를 내거나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무기력증, 열등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고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증에 잘 빠집니다. 용기도 나지 않고 별로 의욕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쉽게 포기를 해버리죠. 나는 할 수 없어. 전에도 그랬어. 라는 무기력증에 자주 빠집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자기평가 방식을 깨닫고 바꾸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신감이 낮아지면 역시 자존심만 커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또 있어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칠 정도로 애를 쓰거나 외모나 학벌, 명예 등에 집착을 갖거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합니다. 남들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 너그럽지 못하고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며 삶의 불만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즐거운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센 것을 좋은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강하기만 할 뿐 부드럽지 못하고 허풍이 심하고 작은 일에도 과장되게 부풀립니다.
속으로 약하고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계란과 같은 심리를 갖고 있죠. 남들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자주 지적을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잘 못 참죠. 이 외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수백 가지 이상이 될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의 핵심은 작은 일에도 쉽게 반응하고 민감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내 마음이 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결국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마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뭔가에 쫓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라는 것은 두려움의 마지막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시간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존심이 더 높은지, 자존감이 더 강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